어머, 합격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루시파크 루시예요. 저 1월달에 새해 다짐으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라는 자격증을 따고 싶다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왜 이 자격증을 공부했는지부터 우리 루비님들 중에서도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의 합격 후기와 더불어서 여러분들도 참고했으면 좋겠는 내용까지도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란 무엇인가? 우리는 보통 화장품을 구입할 때 시중에 먼저 만들어져서 진열된 화장품을 보고 소비자가 고르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피부 타입이 모두 다르듯이 내 피부에 꼭 맞는 화장품에 대한 욕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근무하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에서 내 피부를 진단하고 내 피부에 꼭 맞는 화장품을 처방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제가 본 시험이 7회째였는데 그 전까지는 원래 1년에 2번 있었던 시험이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1년에 1번으로 줄었고 그래서 1회 시험이 2020년도였어요. 생긴 지 3년밖에 안 된 시험인 거예요. 현존하는 유일한 화장품 쪽의 국가 전문 자격증이라서 저는 이 자격을 취득을 꼭 하고 싶었어요. 공방을 운영하셨던 분들, 그리고 화장품 업계 종사자나 그쪽에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취득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취업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었고 뭐 창업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저는 유튜브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내용에 어떤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그냥 화장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는 약간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번 공부에 도전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라는 걸 안 한 지가 10년이 넘었더라고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거의 공부할 일이나 시험 볼 일이 없잖아요. 굉장히 오랜만에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공부였습니다. 그냥 이런 공부가 해보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만약에 이게 수능 같은 것처럼 상대평가라서 제가 붙게 되면 어떤 한 분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시험은 또 응시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취업 같은 걸 목적으로 하는 분의 기회를 뺏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이거는 절대평가였고 실기시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필기만 합격하면 되는 처음 생각으로는 굉장히 쉬워 보이는 시험이었습니다. 교재를 먼저 구입을 했거든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를 검색하니까 여러 가지 출판사에서 나온 교재들이 있었는데 그냥 왠지 에듀윌이 광고도 많이 하고 그냥 유명하잖아요. 제일 유명한 거니까 이유가 있겠지 하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먼저 한번 훑어보잖아요. 저 진짜 큰일 났다 싶었어요. 저는 화장품 전공자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화장품 성분에 대해 정말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화장품 회사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는 내가 유리하지 않을까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범위가 장난 아닌 거예요. 거의 화장품 업계에 A부터 Z까지 알고 있어야 되는 그 정도의 양이었어요. 책을 딱 펼쳐보기 시작했던 거는 1월달이었는데 사실 그때는 시험 날짜가 잡힌 것도 아니었고 언제 볼지도 모르는 시험을 준비한다는 게 점점 의지가 꺾여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4월달쯤에 공고가 났죠. 올해부터는 1년에 한 번만 시험을 본다고. 그래서 4월 말인가 5월 초인가 그때 접수를 하고 아마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인강을 처음 듣기 시작한 것도 시험 접수를 하고 나서부터였어요. 이 시험 난이도에 비해 굉장히 늦게 공부를 시작했죠. 이 시험 문제가 총 4단원으로 출시가 되는데 총 점수가 1000점 만점에 600점을 넘어야 되고 그 각 단원당 꽈락이 있으면 안 돼요. 일단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제가 했던 공부 방법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일단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말씀드리면 에듀윌 문제집을 샀잖아요. 그래서 에듀윌에서 제공해주는 동영상 인강을 먼저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에듀윌 인강은 진짜 시간 낭비였던 것 같아요. 거의 강의가 아니라 교재를 요약해서 읽어주는 느낌 이런 게 강했고 일단 많이 압축해 놓다 보니까 빠지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렇게 에듀윌 인강을 하루에 하나 정도 듣고 그 단원 살짝 복습하고 그리고 단원마다 있는 연습 문제를 먼저 풀어봤어요. 이렇게 하루에 한 부분씩 인강을 듣고 문제 풀고 인강 듣고 문제 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자신감 만땅인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풀어봐야겠다 싶었어요. 모의고사를 처음 딱 풀었는데
500점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이 문제집에 없는 내용이 너무 많았어요. 갑자기 철렁했죠. 그때가 이미 시험 3주도 안 남은 상태였거든요. 일단 유튜브에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강의를 검색하면 전임경 교수님의 강의가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분 강의를 처음부터 다시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에듀윌의 인강을 들은 시간이 너무너무 낭비였던 거죠. 차라리 처음부터 전임경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 걸 이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 전임경 교수님의 강의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시험법 같은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때 실제 업계에서는 어떤 시험법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실제 업계에서는 뭐 자외선 차단 성분 중에 이런 성분들을 제일 많이 사용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니까 그게 진짜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강의가 막 사투리 섞어가면서 하시는데 되게 재밌거든요. 유튜브에 있는 전임경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에듀윌 모의고사를 다시 풀어봤죠. 그랬더니 이제 550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600을 넘어야 합격인데 계속 그 몇 문제가 틀려가지고 계속 불합격이 뜨는 거예요. 에듀윌 모의고사는 모바일로 채점해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성적을 분석도 해줘요. 제가 어떤 단원이 부족한지. 근데 항상 문제는 화장품법, 개인정보보호법, 이 법률에 대한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 정말 방대한 양의 법률을 다 외울 수도 없고, 그리고 이 부분은 문제가 너무 치사해요. 진짜 단어 하나, 숫자 하나 막 이렇게 바꿔갖고 나오니까 너무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싶었는데 유튜브에서 또 다른 선생님의 강의를 발견했어요. 그게 이지한 선생님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전임경 교수님처럼 화장품 업계에 종사하시거나 화장품 전공자가 아니에요. 그냥 초등학교 선생님이래요. 비전공자니까 오히려 진짜 시험에 나올 부분, 그리고 어떻게 외우면 좋은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령 부분에서는 그 선생님의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문제집은 처음에 샀던 이 에듀윌 문제집하고 법령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 샀던 이 이지한 선생님의 문제집, 이렇게 두 가지였는데 시험을 이틀 앞두고 났는데 갑자기 너무 불안한 거예요. 모의고사는 계속 600점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 불안해가지고 마지막 날 이 전임경 교수님의 모의고사 1회분이 들어가 있는 문제집이거든요. 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시험은 기출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시험지를 그 자리에서 바로 뺏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기출 보건 문제 이런 거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에듀윌 문제집은 진짜 요약본이라고 보셔야 되고, 다른 거를 다 공부한 후에 에듀윌로 정리하는 개념으로 공부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보통 합격 후기나 공부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상들을 보면 암기 카드를 만든다든지 오답 노트를 만든다든지 나만의 뭐 필기 노트를 만든다든지 이런 걸 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공부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정말 계획과 정리라는 걸 잘 못하는 극피거든요. 저 공부한 거 보실래요? 이면지에다가 그냥 이렇게 끄적끄적 거리면서 이렇게 그냥 공부하는 게 제 스타일인 거예요. 이거는 학교 다닐 때도 그랬거든요. 그냥 눈으로 열심히 봐요. 그리고 한번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끄적끄적 하면서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뱉어내요. 이게 저의 공부 방법인데 막 체계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저는 단기 암기력이 남들보다는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그 대신 갑자기 외운 거니까 갑자기 까먹어요. 저는 그런 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외워야 할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능성 원료 함량이라든지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비의도적 검출 성분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진짜 암기예요. 100%. 3개월 남았다고, 6개월 남았다고 그때부터 외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분명 금방 까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런 거는 처음부터 외울 생각을 전혀 안 했고 시험 치기 딱 일주일 전부터 그때부터 암기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 외워야 할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잠들기 전에 외우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제가 손으로 뭔가를 쓰는 거는 정말 워낙 안 좋아하다 보니까 오답 노트 같은 거는 아예 만들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처음 채점할 때부터 그냥 오답인 거는 확실하게 표시를 해뒀어요. 그래서 시험에 입막했을 때 그 틀린 부분들 다시 보면서 확인했고 맞추긴 맞췄는데 찍어서 맞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따로 표시를 해뒀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하나하나 다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횟수가 1년에 한 번으로 줄으면서 난이도가 살짝 올라간 것 같아요. 이번 7회 시험 합격률이 22.3%인가 그랬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잠깐 조언을 드리자면 같이 시험 보는 다른 학생들의 답안지를 이렇게 걷어서 가잖아요. 다른 분들의 답안지가
뭐 적었나 안 적었나까지는 보여요. 근데 모른다고 백지로 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고 응시료가 10만 원이에요, 여러분. 주관식에 부분 점수가 있어요. 뭐라도 한번 적어서 내세요. 틀린다고 점수 더 깎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아, 그리고 시험 볼 때 1번부터 80번 문제까지는 객관식이고 그 뒤에 100번 문제까지는 이제 주관식 문제예요. 근데 무조건 주관식을 먼저 푸세요. 주관식은 아무래도 단어를 정확하게 적어야 되다 보니까 뭐 풀다 보면 헷갈릴 수도 있고, 그리고 주관식에서 나왔던 그 내용들이 객관식에서 힌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반대로 주관식에서 못 풀었던 문제인데 이 앞에 객관식 문제에서 힌트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 시험은 시험 범위가 워낙 넓고 제대로 공부한 거는 거의 한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으로 제가 못할 것 같은 부분들은 그냥 과감히 처음부터 패스했거든요. 그리고 저번 시험인가 저저번 시험인가부터 이제 계산 문제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대요. 뭐 원료 함량이나 이런 걸 계산해서 이게 기준에 충족되는지 안 한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이런 계산 문제는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요. 이거를 어떻게 푸는지까지만 이해를 한 다음에 시험장에 가세요. 계산 문제다 하면 일단 패스하고 다른 문제부터 푼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그때 푸세요. 이 계산 문제에 시간을 뺏겨가지고 오히려 다른 문제들 못 푸는 경우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는 처음부터 패스했어요. 학교 다닐 때도 수학을 잘 못하기도 했고, 게다가 여기는 계산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계산 문제, 그리고 원료 규격서, 원료 성적서 이런 부분들은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번 시험에 생각보다 그런 부분에서 출제된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떨어졌겠다 싶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성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아마 주관식의 부분 점수 때문인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합격자한테 문자가 온다고 들었거든요. 그 합격자 발표가 10시인 거예요. 근데 저 아침 10시마다 수영을 하잖아요. 이제 10시 수업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 애플워치만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수영을 했죠. 그래서 강습 끝나고 11시에 나 봤는데도 문자가 안 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진짜 떨어졌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아예 합격자 조회도 해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사실 마지막 일주일은 거의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수영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과 가장 큰 거는 유튜브에서 제가 공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려놨는데 떨어졌다는 얘기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전 내내는 사실 좌절이었죠.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내가 떨어졌지만 몇 점으로 떨어졌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떨리는 손으로 그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어머, 합격인 거예요. 생각보다 점수도 너무 높게. 진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합격했어요 하면서 영상도 찍을 수 있고 진짜 올해 들어 거의 가장 기뻤어요. 공부를 정말 오랜만에 해본 것 같기도 하고, 합격률이 22%면 100명 중에 22명, 그리고 10명 중에서는 2명 정도 붙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붙은 거예요. 진짜 그날 너무너무 신났어요. 지금은 합격자 조회 후에 그냥 자격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화장품 같은 거, 이런 자격에는 정신질환자가 아님, 그리고 마약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되는 서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얼마 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약 검사도 받아보고 그 진단서를 지금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승인되면 식약처에서 인증하는 상장 같은 걸로 자격증이 나오더라고요. 이 공부를 해보면서 느낀 건데 앞으로 이 시장이 아주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피부는 모두 다른데, 그래서 각자의 피부에 꼭 맞는 화장품을 앞으로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러분한테 화장품을 뭐 만들어서 제공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한테 화장품을 이렇게 추천해 드리려면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따기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화장품 브랜드를 하려면 화장품 책임 판매업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하려면 책임 판매 관리자라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 그 사람의 요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근데 며칠 전에 기사가 났는데 앞으로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도 책임 판매 관리자로 등록을 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찾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대기업에서도 많이 하는데 벌크 제품을 공병 같은 데다가 소분해서 판매하기도 하잖아요. 앞으로 환경 같은 문제 때문에 이런 산업이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소분을 해주는 일도 원래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쪽 업계에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한테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번에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저는 당장 이 자격증을 가지고 뭘 해야겠다라는 계획은 사실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전문가로서 더 신뢰감 있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싶다라는 게 지금의 목표고요.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이런 걸 통해서 사업을 준비해 본다거나 이러고 싶기도 하지만 당장은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이 자격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 루시파크에서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날게요. 안녕!